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의 건설 관련 정보를 관심 있는 분들과 나누고자 베트남 건설 이야기를 시작한 백원이 2020입니다. 첫 이야기로 베트남의 공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베트남에는 유수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있으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규 공장 건설 및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공장 건설에 대한 토지 구매 및 공장 설계 인허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공장 건설 사업 계획 검토 및 수립 이후에는 보시는 차트의 순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 계획 중 입지와 규모의 검토는 아마 선행될 것이고 이후 토지 구매 및 베트남 법인 설립이 수행됩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건설 공사 완료 후 생산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기간을 가지고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 업무 프로세스는 법인 설립, 토지 구매, 기획 설계 단계, 그리고 설계 인허가 단계, 그리고 토목 인프라 건설 공사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일정은 법인 설립, 토지 구매 및 기획 설계 단계에는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일반적인 경우엔 토지 계약 및 핸드오버, 법인 설립 등의 약 3개월의 일정이 소요됩니다. 중규모, 연면적 약 10,000에서 2만 제곱미터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 및 인허가 승인에 약 3.5개월, 공사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 인허가를 수행할 업체는 보통 기획 설계 단계에서 선정 계약되며 착공 전 건설사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생산시설 진출 지역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북쪽의 하노이권과 남쪽의 호치민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중부 지역인 응안성과 다낭에도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하노이 권역에는 박림박장, 빈푹, 하이정 하남, 타이응엔, 근래에는 할퐁 지역까지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호치민 권역에는 동나이, 롱안 등의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지 선정 시에는 토지비 외에 주변 인프라, 교통현황, 전기, 상하수 공급망, 노동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비교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선정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설계 및 인허가 진행에 대한 상세 업무 연관도 및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설계 진행 단계이고 붉은색 부분은 인허가 진행 단계를 나타냅니다. 기획 설계 확정 후 마스터 플랜 설계부터 공사용 도면 설계에는 보통 9주가 소요되며 인허가는 마스터 플랜 승인부터 건설 허가까지 약 1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허가 첫 번째 단계는 마스터 플랜 승인 절차이며 마스터 플랜 승인은 접수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마스터 플랜 승인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프라, 상하수, 우수, 전기 인입 연결에 대한 도면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공단 또는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합의 공문을 받습니다. 합의된 공문은 지역에 따라 마스터 플랜 승인 접수에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본 설계 승인, 환경 영향 평가 승인, 소방 설계 승인 세 가지 인허가 업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인허가 접수의 선행 조건이 마스터 플랜 승인이며 기본 설계 승인 접수 시 3자 검수 완료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도면 및 서류 일체를 접수하게 됩니다. 3자 검수를 수행할 업체는 일반적으로 설계사에서 선정합니다. 기본 설계에는 보통 2주가 소요되나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6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인허가 단계는 총 6주의 일정으로 진행되게 되며 동시에 소방설계 승인 인허가도 6주 내에 완료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접수, 해당 지역의 환경국 주재로 심의가 개시되고 발주처와 필요시 설계사도 함께 배석해야 합니다. 심의 완료 후 수정 및 변경 요청 사항이 많지 않으면 약 2, 3주 후 승인 공모 및 환경영향평가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용 도면 승인 단계입니다. 3자 검수를 받은 공사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도면 및 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해당 관청에서 검토하여 승인 공문을 받게 됩니다. 변경 요청 사항이 없는 경우 약 2주의 일정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허가입니다. 앞서 모든 인허가 단계에 대한 승인 완료 후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2주 내에 건설허가 승인서를 받으며 착공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건설허가 발급 전에 파일이나 기초 등의 일부 공사를 선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근래 대부분의 지역 관청에서는 건설허가 승인서 발급 후 공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단계 중 프로젝트마다 가장 질의가 많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설계사에서 발주처의 공장 운영에 관련된 재료를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고 리포트 작성하여 앞장에서 설명드린 해당 환경국에 심의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인허가 단계입니다. 당 리포트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발주처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산 제품의 수량 및 무게, 그리고 생산품의 이미지. 두 번째, 생산 공정 순서도 작성 및 각 공정에 대한 설명. 공정에 대한 설명 시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원자재, 어떤 생산 장비를 사용해서 공정이 진행되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원자재 리스트에는 화학 원자재 종류와 수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생산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종류 및 수량 정보. 리포트에 쓰레기 처리 계획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처리 방법은 설계사나 환경영향평가 리포트를 작성하는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생산 공정에 따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공장의 경우 사전에 설계사 및 환경영향평가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여 필요한 집진설비, 흑찹탑, 폐수처리조, 오수처리조 전경의 유무를 협의하고 필요한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리포트 내용에 포함하면 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공장 준공 후 환경 준공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인허가 단계는 공장 준공 이후 시운전 및 본생산을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환경 준공 리포트를 작성하여 해당 환경국에 제출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공장 운영 중에는 분기별로 환경 측정 보고서를 환경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시는 문서는 베트남 박린성 환경국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공문서 샘플입니다. 베트남 말로는 꿰띵이라고 하는데 결정문이라는 뜻입니다. 첫 단에는 프로젝트명, 위치 등의 정보가 기재되고 생산 품목, 수량, 생산 품목에 대한 생산 공정 순서, 해수, 오수 등의 내용이 순서대로 기재되고 방공서 승인자의 서명과 도장 날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 샘플을 보시면서 공장 프로젝트 기획 시 참조할 공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면적의 토지를 구매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60%의 면적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며 나머지 40%는 내부도로, 옥외시설, 조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우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50%나 그 이하인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 구매 전 해당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공단 내 토지의 경우에는 보통 법적 건폐율 60%를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가 많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오토바이 주차장도 공장 건물 외에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주차장, 경비실, 쓰레기 저장 창고, 기계실 등의 시설물로 10에서 15% 정도의 토지가 할당되고 공장과 사무실의 45에서 50%의 토지가 할당됩니다. 생산 공간의 면적이 50%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건물을 2층 또는 3층으로 계획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샘플로 보시는 배치도는 가운데 공장 사무동이 배치되고 그 주변에 오토바이 주차장, 경비실, 창고 등 필요한 부속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공장 시설의 배치도이며 첨부된 투시도처럼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이상 베트남 건설 이야기 백원이 2020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